일본인 어떻게 볼 것인가? 옥창열. 아시아나 항공에 근무하는 조카가 지난 봄 일본 처녀를 아내로 맞았다. 서울에서 예식을 올렸는데 형의 부탁으로 독일은 내가 보고 손님 안내는 아내가 맡았다. 형의 생활 근거지가 울산이라 울산에서 버스 한 대로 할애객이 왔고 일본 사돈 측에서는 사돈 내외와 신부 친구들이 한 10여 명 왔다. 패백 드릴 때 보니 형 내외나 일본 사돈 측이나 상대편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조카가 통역하는데 제법 유창했다. 연대 어학당의 연수를 온 일본 처녀를 사귀면서 배운 실력이라고 한다. 돌아가신 부모님은 해방 전에 13년간 일본에 사셨다. 부모님은 일본에서 살 때의 경험담을 많이 들려주셨는데 나쁜 이야기보다는 좋은 이야기가 많았다. 그들은 목간에 물을 데워놓고 새든 부모님께 먼저 목욕을 권했고 이사가는 부모님께 찹쌀과 밤을 선물로 주었다고 한다. 한국인도 부지런한 편이지만 홋카이도 농민을 보니 곱절은 더 열심히 일했고 전시 배급을 타 먹다가 식구 하나가 다른 곳으로 가고 없었는데 동네 반장이 일본인이면 안 봐줄 사안을 식민지 백성이라서 눈 감아주었다고 한다. 농번기에는 부모가 자식 집을 방문할 때도 도시락을 싸 들고 가는 합리주의. 청렴하고 경의 바르고 책임질 줄 아는 일본 공직자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이런 부모님 말씀과는 달리 학교에서는 일본의 침략과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등 안 좋은 것만 배워서 머리가 좀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한일 관계사에 대해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양국 학자들이 집필한 정사와 야사, 양국 외교부 홈페이지, 국사편찬위원회 조선 왕조실록 홈페이지 등을 두루 살펴보았다. 도쿄와 교토, 나라, 오사카, 대마도 등 역사 유적지를 직접 답사하면서 책에서 본 것을 몸으로 느껴보기도 했다. 이러한 공부와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일본인을 바라보려고 한다. 일본인은 불교와 신도가 결합한 독특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한다. 불교 사찰의 건축 양식도 둥그런 하치 모양의 사찰 지붕이 특이하다. 우리나라 사찰에는 없는 양식이다. 무수히 산재한 신사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성씨와 여자가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르는 것도 특이하다. 일본의 고대 문화는 무엇이든 백제가 전해주었다거나 일본 천황가는 백제에서 건너갔다는 식의 주장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일본에는 일본 고유의 문화와 풍습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국의 산재한 지명과 유적, 언어의 한반도계 이주민의 흔적이 무수히 남아있어 우리와의 인연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고조선, 부여, 가야, 백제 등 만주와 한반도 지역 왕조가 멸망하거나 왕조 내 정권 교체기에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일본 열도로 이주한 사실은 사서기록과 유적에 분명히 나타난다. 특히 고대의 정치적 격변이 심했던 만주 대륙의 부여계가 남하하여 백제와 가야 지역은 물론 일본 열도의 원주민을 정복했다는 설은 거의 사실인 것 같다. 그 중에서도 대규모 일본 열도 이주는 삼국시대 초기 한반도 영산강 일대와 가야 지역으로 남하하였다가 신라의 팽창에 밀려 이주한 세력, 4세기 말 광개토왕의 남진 정책에 밀린 구태백제 세력, 7세기 중엽 나당연합군에 멸망한 백제 유민 등이었다. 4세기 말 구태백제 세력의 경우는 일본의 고대 통일 정권인 야마토의 성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국립유전학 연구소 등의 연구 결과로는 일본인 유전자군의 65%가 야요이 시대 이후 한반도를 거쳐 대륙에서 건너왔고 원주민에 대한 전체 아시아 대륙 및 한반도 이주민의 비율은 80에서 90%라고 한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일본 열도로 건너가 토착 원주민과 피가 섞이면서 이민족화했으나 외모나 언어구조 등 면에서 만주족과 함께 우리와 가장 유사한 민족이 되었다. 오래전 미국에서 1년간 영어 공부할 때 같은 반에 일본 학생들도 여러 명 있었는데 생김새가 우리와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였다. 일본어에 고대 한국어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현대 한국어는 신라어에 가깝고 일본어는 고대 부여어 계통인 고구려어와 백제어에 가깝다는 주장이 있다. 세계 어느 지역이나 숫자를 세는 말은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데
일본어의 수사가 고구려어의 그것과 똑같다는 것이다. 험한 대한의 협을 건넌 한반도 이주민의 언어는 현대 일본어에 건너왔다는 뜻의 와다. 이민선을 만든 축제인 맛들이 축제 때 환영하는 소리와 쇼이 등의 형태로 남아있다. 일부 제야 사학자들은 일본 천황가가 가야게 또는 백제계라고 주장하거나 4세기에 망명한 백제 세력이 야마토 통일정권 자체를 세웠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일본 측 학자들의 주장과 달라 진위가 명백하지 않다. 다만 광개토왕의 공세 당시 백제와 가야 지역을 지배하던 백제 세력이 대거 이주한 것만은 사실이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까지 이들 망명 세력이 한반도 남부 지역의 고토 회복을 염원하고 일정한 연계와 영향력을 유지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일본이 삼국시대 초기에 한반도 남부를 200여 년간 지배했다는 일본 서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반론이 있다. 그런데 열도로 이주하기 전에 대륙 부역의 기마 집단이 영산강과 가야 지역에 운거하면서 신라를 숱하게 괴롭혔던 사실이 삼국 사기에 등장하고 일본 서기가 가야와 백제계 가문이 만든 역사서를 모두 제출받아 집대성한 것이라는 점, 야마토 정권이 실제로 백제와 신라의 인지를 억류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들이 열도로 이주하기 전 가야를 비롯한 한반도 남부 지역을 침략하여 지배하던 역사를 기술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것이므로 우리 조상들이 일본 열도를 집어삼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들 조상이 한반도에서 건너오기 전 한반도에서 주변 지역을 침략하여 지배한 것이 모두 그들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 일부 민족주의 성향의 제야 사학자들이 민족의 자존심을 높이려는 의도까지는 좋으나 고증이 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소설을 써놓았는데 이는 옳은 일이 아닌 것 같다. 일본의 고분 양식인 전방 후원분을 가지고 백제 지배층이 건너가 일본을 지배했다고 하는데 고분이나 유물만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는 중국의 지배를 받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백제 멸망 시 지원군을 보낸 일본의 사이메이 천황이 의자왕의 누이 동생이라는 설도 증거가 없다. 심지어는 일부 사실을 아전인 수격으로 해석하여 백제가 일본을 지배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통 사학자들은 잘 봐줘서 백제와 일본은 대등 관계라고 한다. 우리 국민 중에는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 역사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아 무조건 깎아내리려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일본을 이기려면 그들의 실체와 실력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을 포함할 경우 인구와 국토 면적이 각각 우리의 2배다. 노벨상 수상자는 우리가 1명인데 일본은 22명이다. 그중 국부의 척도가 되는 과학기술 분야는 우리는 하나도 없고 일본은 19명이나 된다. 과학기술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서양인을 닮은 실용적인 기품과 몇백 년을 가업으로 이어가는 장인정신, 1920년대에 이미 항공모함을 건조한 기술력 등이 복합된 것으로 본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보유한 조총 숫자는 유럽 전체가 보유한 것보다 많았고 구한말 우리의 경제사회 발달 정도 및 생산력 총량이 일본의 14세기 수준이라는 주장이 있다. 세계의 일본론 무시하는 건 한국론밖에 없다는 우스개가 있는데 과학 논문 발표 편수를 보나 무엇으로 보나 이웃 일본은 우리가 간단히 무시해버릴 만한 나라가 아닌 것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끼친 해악을 절대 잊지 않되 상대의 실력을 정확히 알고 그에 뒤지지 않는 실력을 길러야 한다. 외국에서 한국 사람이 대우를 받았던 것은 일본 사람인 줄 착각해서 그랬다는 말이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소니를 앞지르고 현대자동차가 두각을 나타내는 등 지금은 한국도 많이 발전해서 외국에 나가면 어느 정도 길을 편다고 하니 다행한 일이다. 실력을 기르지 않고 언성만 높이는 것은 공허한 외침이여 메아리가 될 뿐이다. 우리가 강해질 때 가깝지만 멀기만 한 일본도 숙이고 들어올 것이다. 독도와 대마도 영토 문제의 경우 역사를 제대로 연구한 역사학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어중간히 연구한 일부 제야학자와 극우파가 언성을 높인다. 양국이 다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듣기에는 시원하겠지만 사실을 오도하여 궁극적인 타협과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어 유리한 상황이므로 굳히기 작전으로 나가되 남북 전쟁이 터지면 일본은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할 중요한 우방이기도 하므로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만은 피해야 한다. 북한 노동당 비서로 있다가 탈북했던 황장엽도 통일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일본과 공식적으로는 으르렁거리더라도 비공식적으로는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세계사를 보면 흉노족이 묵돌선우와 인도 코살라국의 비두다바 등 부왕을 시해하고 왕이 된 사람도 있다. 권력이나 이해관계 앞에서는 부자지간도 이러한데 옛날 옛적에 우리와 일본인이 피가 섞였다고 독도 문제건 뭐건 일본에 무조건 양보할 수는 없고 그러자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예전에 일본에 무수히 건너갔던 사람이 내 선조의 형제자매라면 어쩌면 지금 한국인과 일본인은 서로의 위치가 뒤바뀌었을 수도 있다. 서로 역지사지해서 가능하다면 사이좋게 살면 좋지 않겠는가. 오히려 서로의 견해 차이를 좁혀 하루빨리 자유무역과 자유여행을 실현해야 한다. 그리하여 유럽연합처럼 국경 없이 서로 자유롭게 오가는 날이 되면 영토 문제도 위안부 문제도 부드럽게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